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고 있으면 시장이 참 어지럽습니다. 100포인트가량 하루에 움직이는 건 이제는 일상적일 정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투매 물량이 11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가운데 개인이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기관까지도 매수에 가담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경기 방어주인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그 가운데서도 배당주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장면은요. 겨울철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붕어빵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당연히 붕어빵이 떠오르는 것처럼 역시나 계절이 이제 겨울로 들어갈수록 증시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슬슬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배당주가 최근의 수익률이 어땠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 보여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시장이 정말 크게 출렁었습니다. 4일과 5일만 보게 된다면 5%가량의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그 전 10월 달만 하더라도 배당주를 미리 선취매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포무 현상이 나타났을 듯합니다. 코스피가 23%가량 상승했을 때 고배당 50의 지수는 1.5%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소외감을 갖던 배당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11월 들어서는 시장의 흔들림과 관여 없이 오히려 증시에는 내 계좌에는 좀 빨간불이 켜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화재는 5%, LG유플러스도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나 하나금융지주가 1%가량 빠지긴 했지만 지수가 크게 출렁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버텨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과 5일에 업종지수를 보게 되더라도 은행이 2%가량 상승했고요. 보험도 0.7%가량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달 들어서 이 배당주를 향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유동성이 점점 더 확보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배당주 펀드에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유입된 만큼 앞으로 겨울철이 끝나기 전까지 배당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은 커질 듯합니다. 배당 소득세 완화 정책과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방어주의 매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배당 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요. 2천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 종합 대상에 된다면 최고 세율이 45%가량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의 비율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세금을 좀 줄이자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7월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거는 3억 원이 초과됐을 때 35%의 별도 세율을 매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5%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25%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현정 의원 역시나 8월에 발의를 했는데 3억 원 초과자들에게 25%의 별도 세율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세금을 줄이게 됐을 때 고배당 기업이나 개인 주주의 세부담이 완화가 돼서 이 돈들이 증시로 다시 유입될 것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가 가장 큰 중요한 쟁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35%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은행이라던가 지주사에게는 당연히 상승 탄력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주가요, 감액 배당을 확대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액 배당을 선택을 할까요? 금융사들은요, 지금 주주 환원율이 50%에 지금 근접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KB금융은 50% 이상이고요. 신한과 하나는 44에서 4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순이익에서 절반가량을 주주에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배당소득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더 줘야 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금융사들에게는 당연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그래서 생각한 게 감액 배당입니다. 순이익 대신에 자본금을 줄여서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것은 이렇게 감액 배당으로 받게 된다면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실질 배당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올해부터 지금 감액 배당을 시행하고요. KB와 신한 그리고 하나도 내년에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점을 좀 나눠서 보게 된다면요. 주주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매수세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기업들은요. 자본금이 줄어들어서 재무 건전성은 좀 약해질 수는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보기에서는 강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업에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은행주들을 향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유입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흔들릴 때 결국에는 겨울철에 정부 정책이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의 하단은 경직되어 있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흔들림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가에서 정부의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시기별로 좀 분석을 한 리포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라운드를 자본시장 정책이라고 하면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던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적인 정책으로 새 정부의 경제 전략, 특히나 AI를 육성한다던가 이러한 정책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접적으로 정부의 돈이 투입되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성장 펀드 조성이 있겠죠. 150조 원 규모의 돈이 투입이 되는데 정부가 75조 원 그리고 민간에서 75조 원의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간접이라던가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게 빌려주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국민성장 펀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겨울철에 주목하는 게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로드맵이 이번 해에 좀 말에 좀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증시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산분리 완화라던가 퇴직연금의 기금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장을 더 상승으로 이끌 만한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부 정책, 특히나 돈이 들어가는 것에 힘을 받아서 시장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안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섹터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잘 가게 된다면 배당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그리고 증권주들도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시장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을 좀 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AI 관련돼서는 정부가 투자하는 만큼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 지속적으로 레벨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켓 네이컷 브리핑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한 이후에 국내 증시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장에 한 차례 출렁임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이어갔는데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4,000선 지지해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간 지수는 올라도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우세한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시장 흐름입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 일중 흐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4,000선을 좀 하회하면서
3,985포인트를 터치해내기도 했는데요. 이날 빠르게 4천선 회복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고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4,062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코스닥 90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 좀 시장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900선을 하회했는데 현재 구간 다시 한번 900선 위로 올라온 모습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외국인들 오늘 장중에 매수로 포지션 변경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현재 구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2조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갔는데 오늘도 1조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에 나서면서 오늘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6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5천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5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1,300억 원 각각 160억 원 팔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HBM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한 물량과 가격을 엔비디아와 협상 완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면요. HBM3E와 비교했을 때 가격을 50% 올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인데 내년 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 코세스는 14%대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덕산 하이메탈 11%대 강세 확인됩니다. DIT도 8%대 강세, SK하이닉스도 오늘 오전장에 60만 원 선 다시 한번 복귀를 해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59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덕전자 2.8%대 강세 확인됩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보험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금융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죠. 그만큼 보험주와 또 은행주에 시장이 관심을 갖는 모습이고요. 또 그간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렸지만 소외됐었던 금융주의 시장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던가 자사주 소강 의무화 등 이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 하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5%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7.3%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국화재 6.2%, 삼성생명 5%, 한화생명도 4.8%대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KB금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분위기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늦깎이 랠리에 시동을 건 것일까라는 헤드라인도 눈에 띄는데요. 일단 금융주는 특히 은행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하반기부터 반등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세도 가시화되는 흐름입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자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특히나 순이자 마진이 늘어나는 것도 고무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 실적을 이끌 수 있는 주가 측면에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자본 비율의 개선, 주주 환원 꼽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비이자 이익 부문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연출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장 초반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상승 출발했던 주가를 돌아세우는 그런 어닝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이 2,228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의 컨센이 4천억 원대였기 때문에 이 컨센을 크게 하회했죠. 45%나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주가도 크게 밀려나는 상황인데요. 오늘 금융주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하나금융지주가 7%대로 오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6%대 강세로 뒤따르고 있고요. KB금융도 오늘 4%대로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 오늘 증권주 안에서 희비가 엇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같은 종목들은 빨간불 켜고 있는 반면에 미래에셋증권은 약세 구간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현재 약세 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점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또 전반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오늘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한령 해제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SM이 증권가에서 꼽혔었는데 이날은 또 전반적으로 목소리가 바뀌는 분위기였습니다.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이렇게 줄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SM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내려잡으면서 중국 시장 개방 기대감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원래 있던 것을 10% 제거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설명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똑같이 16만 원 제시하면서 북미 시장에 진출이 더딘 점, 그리고 공연 모객의 보수적인 성장을 고려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더 낮은 목표 주가 15만 원을 제시했는데 최근에 에스파와 라이즈 등의 주력 IP들의 미주 유럽 지역 투어 등의 진출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규모나 성과 면에서 다른 엔터사 대비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은 성장을 위한 변화가 또다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M의 경우에는 지금 줄줄이 또 신인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 컴백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17일에 NCT 드림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또 동방신기의 윤호가 컴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엔터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SM의 낙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6%대 하락세. JYP 엔터의 경우에도 3% 이상 조정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YG엔터, 하이브, 삼지엔터까지 동반 2에서 3% 약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엔터주 짚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가 있는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2차 전지주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랠리에서 워낙 오랫동안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에 최근 한 달간의 상승세의 시장이 많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 시장의 또 체크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ESS 모멘텀이 이제 2차 전지주들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비엠 3분기 실적 공개했는데 시장의 컨센을 웃도는 수준을 공개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또 목표 주가 상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증권에서 18만 7천 원까지 높였고 NH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 주가 21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8만 원에서 19만 원대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추세인데요. 일단 이번 실적을 봤을 때 역시나 전기차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ESS용의 양극재 판매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이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극재 수출의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또 분석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리스크 요인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실적 개선세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영향으로 북미향 출하는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ESS 전력망용의 배터리 수요를 견인해 줄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이 개선세가 나타나는 것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이 현재 1에서 2%대 강세 흐름 이어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늘 빨간불 켜주는 흐름입니다. 이 밖에 한농화성 그리고 유일에너테크 같은 종목들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이슈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좀 브리핑 도와드리기는 했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부터 전기차주 분위기가 좋았고 오늘 장중에 LG엔솔이 49만 5천 원까지 또 고점을 높이면서 2차 전지주 상승세를 함께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LG엔솔 비롯해서 2차 전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쪽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매수했던 섹터가 반도체 섹터였는데 이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이탈하면서부터 이제 2차 전지 섹터랑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수급이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너무 좋죠. 실적도 너무 좋고 ESS양 관련해서도 북미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셀 3사 중에서 흑자가 연속적으로 난 기업이 LG엔솔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전일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미국 증시에 상장된 솔리드 파워가 주가가 51% 급등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목표가를 $7로 이제 상향을 하면서 오늘 이제 좀 투심이 2차 전지 쪽이 좀 센티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전기차주인 이제 리비안도 실적 발표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78% 급증해가지고 $15억 정도.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가 이제 동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국내 증시에서 오늘 9시 개장하기 전부터 좀 흐름이 이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섹터가 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ESS 쪽은 수요는 다들 아시다시피 LFP 배터리 쪽으로 미리 이제 LG엔솔이 이제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향 ESS 쪽이 이제 매출이 폭증하고 있다. 이 정도는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센티가 저는 분위기가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젠슨왕이 이제 1조 4천억치를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누구죠? 그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과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숏을 크게 쳐서 이제 수익을 봤었던 유일하게 이제 하방 베팅을 했던 투자자가 최근에 미증시에 9월 말부터 풋옵션을 샀습니다. 네. 그 풋옵션은 시장이 떨어져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옵션 상품이기 때문에 이 풋옵션 상품 중에서 엔비디아가 일단 포함되어 있고 또 팔란티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I 거품론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도 슬슬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미증시도 역시나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반도체는 조정이 나오고 전기차는 상승하는 이런 바뀌는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보시면 반도체주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5,000P를 간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만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까 선물 시장에 외국인이 상방 베팅을 하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번갈아 가면서 수급이 들어와 줘야 이 코스피 5천까지 좀 무던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N자 패턴으로 21선 지지하는 구간이 지지를 받고 다시 52만 원대를 좀 돌파하려는 그러니까 트라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LG엔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45만 원 언저리 구간, 이 구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면 네. 매수 기회로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수급을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거의 연속적으로
반도체는 팔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ASM솔은 사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의 강세 흐름을 소화해주고 있고요. 전기차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오늘 이슈가 있는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AP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주었는데 오늘 주가는 낙폭이 좀 크네요. 8% 가까이 밀리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성격이 그동안 반도체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던 섹터들, 뭐 전기, 전력 쪽, 뭐 방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APR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를 거의 뭐 60일선도 잘 안 깨고 20일선 깨면 바로 반등이 나오는 또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 10% 정도의 조정은 그래도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9% 정도인데 60일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측면에서 보니까 오늘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죠. 전년도 대비 뭐 250%인가요? 250% 증가하고 컨센서스도 한 14% 정도 상회를 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도 지금 북미 쪽에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환율도 1,400원 이상에서 꺾이지 않고 원화 가치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뭐 제조업도 있지만 화장품도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온라인 채널 쪽 아마존에서도 APR이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APR 브랜드인 이제 메디큐브의 그 제로 모공 패드. 이 모공 패드를 써보진 않았지만 이 제로 모공 패드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뷰티 부분에서 2위, 그리고 페이셜 토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콜라겐 래핑 마스크, 뭐 비타민 크림, 그리고 뭐 겔 마스크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전부 다 지금 5위 뭐 내지 한 8위권 안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쪽은 앞으로도 APR이 어떤 독보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온라인 채널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타뷰티 채널 쪽으로 올해 이제 8월부터 입점을 했고 또 일본 오프라인 중에서는 이제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키호테라고 되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상품들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입점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쪽까지 그 모멘텀이 이 오프라인 채널까지 모멘텀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지금 단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신흥 시장이 이제 동남아 그리고 유럽, 중동, 남미 이쪽으로도 지금 가려고 지금 발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흥 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차트 보시면 60일선, 요 초록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을 오늘 처음으로 터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깨뜨리고 추가 하락으로 가냐? 그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약간 좀 출렁일 수 있지만 급반등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급락 다음은 급반등이다. 게다가 연속 3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도 지금 구간은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보시면 자, 외국인이 최근에 3일 정도 팔고 기간은 오늘은 좀 사고 있는데 아까 집계 자체는 이게 지금 매도로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며칠 동안 팔았었다. 그리고 개인은 좀 사는 편이다. 이렇게 좀 수급은 혼조세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투신, 옆에 보시면 투신 보이시잖아요. 투신이랑 연기금 얘네들은 장기 투자장입니다. 단타로 들어오는 자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한번 샀다 하면은
잘 안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로 오늘 같은 단가에서 한 1차 매수 정도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뷰티 대장주로 떠오른 APR. 오늘의 조정은 좀 건전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열려 있다라는 분석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포착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포착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한 지지난주에 한번 갖고 왔었는데 알테오젠 한 번 더 알테오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지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한 30% 내지 한 25% 정도 수익이실 텐데 왜 제가 이걸 한 번 더 가지고 왔냐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도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져서 가지고 왔고요. 네. 똑같은 내용을 설명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일단 항암치료제 1위 기업인 머크사랑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라이센스 원래는 이제 비독점 계약이었는데 이제 머크사 측에서 워낙 이제 플랫폼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SC 전환을 시키는 이 기술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이제 FDA 통과까지가 됐는데 통과하고 나서 이제 유럽 시장까지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매출 확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머크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인타즈나 뭐 산도즈 그리고 다이치 산쿄 이런 어떤 블록버스터 항암 치료제 기업들과 전부 다 지금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다들 아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랑도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 정맥 주사를 쓰는 항암 치료제사들은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요 시간, 저 주사를 맞고 투입되는 그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걸 해주는 게 알테오젠이다 보니까 항암 치료제 기업들이 알테오젠한테 이제 그 인콰이어리 구매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지금 뭐 삼바, 뭐 셀트리온 이런 CDMO 쪽으로 매출을 내는 기업을 제외하고 플랫폼 기술 쪽에서 이렇게 1조 4천억의 마일스톤을 수령하고 또 앞으로도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은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은 진짜 없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에노투 다이치 산쿄의 항암 치료제인 에노투에 대해서도 SC 임상이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임상 1상이 들어갔고 보통 임상 1상은 웬만해서는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연말까지는 지금 한 2달 남았죠. 이 2달 기간 안에 어떤 1상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모멘텀이 항암 치료제 원료를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지금 부지에다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7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비용 감소, 그 원가도 절감되고 그리고 원료에 대한 어떤 수익성도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악재가 없이 호재만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돌파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수급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외국인이 어제 오늘은 팔았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 좀 연속적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신, 연기금 주목해야 되는 투자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를 하는 투신과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이 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알테오젠은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신고가가 가는 종목들은 여기서 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요거는 목표가를 70만 원으로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네. 손절가는 38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젤도 다시 한번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7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열어놔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커골디. 애덤 스미스는 매일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빵을 파는 제빵사, 옷을 만드는 재단사, 과일을 파는 상인들, 모두 자기 일을 통해 살아가고 있었죠. 그는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결국 모두의 삶이 함께 나아질까? 제빵사는 남을 위해 빵을 굽지 않아. 그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굽지. 그런데 그 빵이 모두의 배를 채우고 있잖아.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결국 사회를 움직여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를 움직이고 있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의 이익도 함께 자라납니다. 모두 제 할 일을 하면서도 세상은 발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그게 다 함께 잘 사는 길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시장. 오늘도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원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그제 이 코스피가 약간 주춤했는데 제가 계속 그래도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달려간다, 도전한다 하니까 댓글에 아니 이런 시장에서도 코스피 5천을 매진하라고 그런 댓글들이 올라왔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코스피 5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제도 긴급 진단 살짝 해드렸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조정이 올 때 급하게 올려면 뭔가 엄청난 돌발 변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T 버블이나 이런 얘기 한 6개월 전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부터 미국 시장은 우리가 조금 천천히 올라온 거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시장 반도체가 4월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미 IT 버블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뭐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뭐 재조명된다 해서 좀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뭐 IT 버블처럼 이제 AI 버블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한참 뒤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 동향상 하방 포지션에 대한 대비는 해놨어요. 그런데 어제 지수 한번 누른 다음에 풋옵션을 대량 청산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지수를 좀 묶어두고 좀 올라가던 내려가던 박스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짧은 매매를 하면서 뭔가 이제 학습 효과를 줘야 된다.
여기서 밀렸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하면 올라온다라는 인식을 한 두세 번, 최소 두세 번 해서 그 이상을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든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께 떠넘기면서 쭉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조정이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는다 정도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깊은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횡보 구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락 조정을 한 번씩 주고 그리고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하고 또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구나, 우리한테 물량 떠넘길 준비를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 차익 실현해서 끊고 다시 또 순환매 노리는 전략. 제가 그래서 계속 순환매 대비해야 된다.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시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 5,000포인트로 향해 달려가는 그 흐름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선 파트너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어제 진단을 해드렸죠.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대하는 외국인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시장이 약간 없었는데 사실 더 먼 과거를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을 쭉 끌어올렸다가 또 한번 충격을 주고 개인 투자자들을 또 다시 끌어들이고 이런 패턴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그런 세력들이니까요. 저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고 나서 너무나 걱정할 필요 없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불식시켜 나가면서 투자를 조금 더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시장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업종을 또 봐야 할지,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 골라볼까요? 저는 뭐 순환매에 나오는 업종 중에서 원전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원전. 네. 예. 조방원이 최근에 약간 좀 쉬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가고 나서 조방원이 쉬고 있는데 네. 이제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타이밍이다. 지금 좀 공략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조방원 말씀하신 이 조방원 중에서 이 방산 먼저 말씀드리고 조선 말씀드리죠. 원전이 남았어요. 네, 그쵸.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고민을 했는데 원전하고 좀 고민을 맞아요. 하다가 말씀해 주셨죠. 어제는 이제 로봇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잡으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준비했던 로봇 잡으신 분들 이제 원전까지 이제 같이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즘에 계속 나오죠. 조선의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마누가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이 미국이 제조업을 계속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무너진 제조업을 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다 미국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본인들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당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 기술력을 이전 받고도 본인들이 기술력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알려준다라고 해서 신입사원분들이 일을 베테랑 분들처럼 잘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유의 이 꼼꼼하고 정직하고 빨리빨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약속을 잘 지키고 납기를 잘 맞추고 이런 훌륭한 면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워라밸도 우리도 지금 중요해졌지만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게 일상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전수해준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그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기술은 미국에서 계속 필요로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웨스팅하우스랑 분쟁 종료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간이 좀 너무 길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얻어올 것을 좀 많이 얻어오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원전을 뭐 300기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미국에서 당찬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2050년까지 300기? 꼭 300기가 아니더라도 이 중에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과거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만든 나라다라고 해서 뭐 빌 게이츠가 전용기 타고 와서 자문을 받고 가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출하는 길 같은 경우에는 뭐 웨스팅하우스랑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막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많이 이제 해왔던 이제 프랑스나 뭐 다른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수주가 들어갔지. 우리나라는 매번 고배를 마셨는데 이제는 이제 뭐 체코 원전부터 시작해서 폴란드랑 그리고 뭐 과거부터 루마니아랑 막 중동이랑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분쟁 종료되면서 미국하고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신뢰성에서도 조금 더 이제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간적으로는 저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다 실적으로 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건설했던 우리나라 아직 20기도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뭐 50개 이상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력이 축적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글로벌 정상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 원전주는 지금도 중요하고 뭐 AI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중요하고 친환경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괜히 탈원전 국가들이 회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만 보시면은 제가 볼 땐 큰 틀만 보시면 원전주들은 핵심 종목들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원전입니다. 원전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원전을 엄청나게 지을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 원전주들도 한번 엄청난 시세를 보였는데 미국 원전도 쉬고 있고 우리도 약간 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좋은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일단은 큰 대형주 중에 보겠습니다.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으로 원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쵸, 네. 되겠죠. 말로 없는 시즌 1에서도 이미 안타 종목으로 계속 소개를 수차례 해드리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422%가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대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쵸.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상위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까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강하게 잘 달려주고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기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누가 프로젝트 계속 말씀드린데 핵심 기자재를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은 5년간 6기라고 했는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60기 이상을 이제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요. 6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적은데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은 60기라고 합니다. 바로 수정해 주시네요. 역시 굉장히 빠르고 훌륭하십니다. 60기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현재 연 8대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8개 능력 중에서 이미 XI 일론 머스크의 XI 쪽으로 공급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들도 이력서를 잘 써야 되는데 이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나 아니면 샘 울트먼이나 이쪽하고 연관되면 무조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런 수주 능력까지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최대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많이 올라왔지만 중간중간 휴식은 취할 거예요. 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원전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떠올리는 종목이니까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뭐 사업 가능 성장성 뭐 충분히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팩트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만만치 않게 빠르지만 조금 더 빠른 원전주 중에 2루타 종목 뭘로 볼까요? 네,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2루타 종목 많이 드리는데 BHI 선정했습니다. BHI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밤 10시에 있는 마켓리더 코너에서 작년 12월 13일 날 마지막 방송하면서 선물입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들고 가세요 했던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 360% 이상 올랐는데 저는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쉬고 있는데 이 쉬고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더 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타이밍적으로는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다. 확인하고 가고 싶은 분들은 이제 거래대금 들어온 천냥목까지 보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뭐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모아가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한수원의 깐부가 아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곳들과 굉장히 이제 협업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은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공급 얘기 나오고 한수원이랑도 6월 달에 나오고 이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고 그와 함께 이 주가가 동반 상승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두산에너빌리티 못지않게 주가 상승이 나왔고 휴식까지 맞춰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기 딱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4만 원 뭐 초반에서 뭐 초중반 이 정도면은 단기 저점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BHI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와 연결선상에 있는 업체이고 늘 뭐 원전 이야기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언급되는 종목이니까 BHI도 잘 보겠고요. 자, 이제 호타준족 조금 더 빠르기도 하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삼루타 종목으로는 원전주 뭘 볼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고민되죠. 네. 네네네. 멀리 갈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은 많고 기대감은 있는데 네.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아직 출발 안 한 거?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한신기계 쪽이 어떤가. 한신기계? 네네. 오, 네. 이미 과거에 2022년까지 해가지고 10배거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이 종목이. 왜 쉬고 있느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막 출발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때는 그렇게까지 큰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제일 먼저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크게 올랐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미 많이 쉬었고 이제는 슬슬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되면 제가 볼 땐 지금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원전과 함께 이 발전해온 기업 중에 이 공기압축기 역사를 함께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대다수가 이제 그렇네요. 이 기업에 공기압축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까지도 이렇게 공급하고 하는 이런 물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제 필수적으로 영향이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아우르면서 이 원전 인프라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과거부터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숨은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숨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한번 기재를 펼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의 영광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뭐 확실하게 다른 원전주들보다는 상승의 여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늘 원전 이야기가 나올 때 함께 참여를 한 기업 한신기계를 삼루타 종목으로 호타준족 멀리 가면서도 빠르게 갈 수 있을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원전 보기 전에 저희가 또 말로 없는 종목들 그동안 알려드렸던 것들 랭킹 탑5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하루 갈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D&D 파마텍은 이제 거의 100% 네. 더블 가까이 왔습니다. D&D 파마텍 더블 가까이 왔는데 사실 이쯤이면 한번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타이밍까지 왔는데 뭐 비중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눌릴 때 다시 사서 더 가기 위해서 그런 네네. 거고 슈팅 구간이 나와서 주가가 한번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다. 그러니까 쉴 때 쉬고 더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구간이 오지 않았나 싶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번 조정으로 해서 오히려 쉬는 구간이 제가 어제도 좀 예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되면 또 이거 순위 변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할 겁니다. 11월 달 아마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또 굉장히 재밌게 변화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D 파마텍이랑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을 그럴까요? 짧게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D&D 파마텍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횡보 조정이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빠르게 올랐어요. 1단 하고 2단 상승까지 올라갔는데 3단까지 나오면 이거 잘못하면 슈팅 구간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경고 종목, 주의 종목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리고 급등이 나와서 아예 슈팅이 나와서 주가가 이번 상승이 아예 끝나고 큰 조정이 시작돼가지고 기간 조정까지 나온다면 그것도 싫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고르기 나와서 한 30만 원 흔들기 정도 이렇게 전일 움직임 정도 이제 하루에 장중 조정을 받고 움직인 거예요. 이게 속도가 시간이 빠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30만 원 뭐 다시 한번 흔들기가 나오고 그리고 한 2, 3일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그때 다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이 참 뭐 예뻐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쉬는 종목을 저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45만 원 뭐 이하 구간 이렇게 안 내려오면은 이게 좀 더 매수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걱정일 수 있는데 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쉬는 구간을 준다? 조금 더 내려온 건 맞는데 어제 하락된 부분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슬슬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기존에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하셨던 분들 50만 원 우리 목표가는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휴식 구간인 지금 구간부터 보시면 제가 볼 때 2차 랠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 저는 28만 원 이하 종목으로 두 종목 제가 이데일리에서 제시해드린 종목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종목이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8만 원 아래 내려와 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첫 걸음 내디는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는구나. 로봇주들 오늘까지 쉬는 거 여러분들이 절호의 타이밍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D&D 파마텍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조금 뭐 결은 다릅니다. D&D 파마텍은 이제 약간은 수익 실현하거나 조금 한 템포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지금 기회를 오히려 잘 주고 있는 상황까지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로 없는 또 봐야죠. 말로 없는 종목 원전주 중에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말로 없는 종목 뭘로 골라봐야 될까요? 네, 조금 든든하면서 원래 이쪽 섹터는 안 보는 섹터였는데 네. 원전주에 이 종목이 포함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주, 화학주 이런 거 안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전 쪽으로는 원전주로 보시는 거죠? 네, 원전주로? 원전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주가 나왔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현대건설이 과거부터 이런 일반 건설뿐만 아니라 플랜트 쪽이나 뭐 중공업 쪽 같은 경우도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원전 고리원전부터 시작해갖고 여태까지 18기 중에서 12기를 이 기업이 시공을 했어요. 이 기업이 왜 원전주로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홀텍이랑도 뭐 연계해가지고 SMR도 짓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미 미국 기업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진출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그리고 시공 능력이 중요한데 미국은 시공 능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뭐 기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거는 두사이너빌리티가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공은 현대건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페르미 아메리카 쪽에서도 대형 원전을 4기를 건설하는 부분을 현대건설하고 이제 용역 계약을 했을 정도로 가장 뭐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미시간주에 이제 SMR도 2기 또 건설 추진한다라고 하죠. 미국의 최초로 SMR 짓는 거를 현대건설이 지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깊은 역사와 함께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미국의 SMR의 역사 다 아우르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추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까지도 진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유럽 시장 확장하려고 이미 거점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주가 아니라 원전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 65,000원 흔들게 하면서 이 아랫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5,0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정고점으로 볼 수 있는 8만 원. 지금 잘생긴 앵커분 옆에 딱 8만 원 저항받은 거 보이시죠? 저쪽에 8만 원 1차 저항이니까 이 구간까지 1차 목표치 보시고 10만 원까지도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훨훨 날아서 앞자리가 10만 원에서 또 2자, 3자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 앞으로 수년간 반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면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뭐 최근에 페르미 아메리카와 용역 계약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튀었는데 그 뒤로 또 약간 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담아보자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차트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고요.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이제 또 이재선 파트너님이 유튜브 라이브 하시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저희 이데일리 TV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지금 라이브 하는 것 옆에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라이브 공개 방송 열려 있으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장 정리 잘 해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오시면은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어제 낙폭을 딛고 흐린 뒤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눈에 띄는 보고서가 나와서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KB증권이 코스피가 7,500까지 간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코스피의 내년 목표를 5,000선으로 제시하고 또 장기 강세 하장이 이어질 경우에는 7,500선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종목별 분위기는 오늘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상승하고 특히 마이크론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장을 보고 시작한 오늘 이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 쨍쨍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일본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손을 잡고 함께 차세대 반도체 부품인 유리기판을 양산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필옵틱스 그리고 PI의 추심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 전지주도 맑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라클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간밤 미증시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또 리비안이 호실적을 기록하자 국내 2차 전지주들의 센티가 자극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주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 거래대금 증가를 통해 증권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증권주들의 다시 햇살이 들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고 의료 AI 관련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 9,408억 원을 투입해서 첨단 의료 산업에 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이 결합한 미래 의학 기술을 모색할 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오늘 의료 AI 관련주도 오늘 쾌청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팅을 결합한 K양자산업연합을 출범하면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인 가운데 실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롯데관광개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저평가 국면에 있다면서 목표가를 잇따라 줄줄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롯데관광개발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APR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3% 증가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다시 최대치를 경신한 건데요. 또 오늘 MSCI 지수 편입되는 이슈도 있었지만 주가는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바 글로벌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내 안에서도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 오늘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 하향하며 오늘 달바 글로벌에는 비가 내리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LG 그룹주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계 최대 IT 가전 행사인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는 맑음이고요. LG전자도 오늘 맑습니다. 이 인도에 있는 아이폰 17 공장에 생산 장비를 공급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는 쾌청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우선 두 종목 모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가에서 이번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나 자회사들의 실적이 부진했고 또 아시아권 중심의 팬덤이 이제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SM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은 방금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를 밑돈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며 주가가 10% 가까이 빠지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박철순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KB증권에서 코스피가 40년 만에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7,500포인트까지 상방을 열어두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서 과연 우리 시장 이렇게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B증권이 코스피가 7,500포인트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고서를 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분석 전망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네. 이만큼의 밸류를 확장할 만큼의 여력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리포트를 직접 보진 않았는데 네. 7,500을 혹시 내년까지 간다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내년까지도 가능하고 27년까지 아, 전망을 했어요. 네. 27년이면은 뭐 생각해 볼 수 네, 있겠지만 2년 정도 일단 내년에는 네. 뭐 불가능은 없지만 100%는 네. 아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지금보다 거의 뭐 100% 가까이 지금 올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 일단 뭐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한 5,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던 주도 섹터들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잘 해줬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지금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지금 몇 년치의 일감들을 대부분 다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좀 저가에 수주했던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가에 수주했던 그런 물량들이 점점 더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각각의 주도주들이 좀 더 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도주들이 시가총액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시에도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물론 지금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지만 신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은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좀 소외받다가 이제 저번 달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좀만 힘을 실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5천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 날 급락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심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항상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들은 필요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강세장이다, 뭐 불장이다 이런 시기에도 항상 10%대 이상의 어떤 내외의 조정들은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흔들렸던 게 주가의 어떤 이제 하락 전환 신호다 이렇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예탁금도 지금 86조 원 수준이죠. 그리고 신용 잔고도 한 25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5,000포인트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수는 오를 수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는 분명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단 만약에 그 자금을 또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해 놓으시고 일정 비중 남은 비중만 추가 상승에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주도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종목들, 상대적으로 피어그룹 대비해서 일단 저평가 종목들로 비중을 조금씩은 이동을 하시면 일단 뭐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계좌의 어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평가 종목들을 조금씩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을 중심으로 흔들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계좌의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특히나 많이 상승했던 종목으로 하락이 많이 나오는 요즘에 어떻게 좀 섹터별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섹터별로 지금 오늘 반등이 대부분 다 나오고 있는 네. 상태여가지고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주도 섹터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도 섹터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상 이제 신규 매수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매수 버튼을 누리기가 좀 힘든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을 때 역시나 매수에 기여했던 거를 오늘 증시를 보면서 조금씩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주에 뭐 팔란티어라든지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연결 미국 이 종목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나오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관련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쫙 밀렸던 건데 역시나 바로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연동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는 사실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뭐 SK 하이닉스로 예를 들면은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쪽으로 한 26만 장 GPU를 이제 공급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이것만 소화하려고 해도 HBM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지금 HBM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HBM 없어서 못 파는 상황. 캐파를 아무리 증설을 해도 지금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자 우위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HBM 쪽으로 너무 많이 지금
공정을 전환을 해놨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계속 메모리 반도체의 일반 범용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범용 반도체 쪽 단에서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과 지금 범용 반도체 모두 다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쪽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뭐 조선, 방산, 원전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같은 경우들은 눌림목 나올 때마다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PU 26만 장과 함께 반도체, HBM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라던가 전력 관련된 기업들도 뭐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필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먹는, 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일단 전력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들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실제로 지금 변압기는 쇼티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특히나 변압기 관련된 자금률이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통계를 봤을 때 그 말은 80% 정도 되는 변압기를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중에 가장 많이 수입을 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도 거의 다 지금 고객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래서 관세도 좀 자유로운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력기기 특히나 변압기 관련된 5개 종목이 있죠. 뭐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그다음에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물론 빅3 기업들도 좋습니다. 눌림목은 공략해볼 수 있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나는 좀 밸류가 좀 저렴한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2025년도나 2026년도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PR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일진전기와 산일전기니까요. 이 두 종목은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저 PR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이 오히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다라는 뷰를 좀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만한 섹터라던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요일 날은 좀 많이 네, 빠졌었지만 맞습니다.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 만큼 지금 다 회복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런데 지금 장비주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지금 아까 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없어서 못 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증설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수주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PSK 홀딩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PSK도 좋아요. PSK 홀딩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후공정 쪽을 담당하고 있고 PSK가 전공정 장비를 하고 있는데 뭐 두 회사 다 같이 베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족 회사니까요. 지금 PSK 홀딩스가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이제 오늘부터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의 어떤 디스컴 장비 같은 세정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리플로우 장비 같은 이런 반도체 접합 장비 같은 경우는 HBM 공정에서 핵심 장비입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공정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증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주 증가와 함께 실적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TI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CCSS라고 해서 이제 화학 양품을 정밀하게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다 모두 이 회사의 제품들을 쓰고 있고 공장 지으면 무조건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증설 시에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 PSK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리플로 장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이라든지 이제 파미셀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HBM이라든지 이 5단에 필요한 동박 적층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CCL을 만들기 위한 핵심 소재를 파미셀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파미셀이 사실 줄기세포 관련된 1세대 기업인데 왜 지금 반도체랑 묶였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자사업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저유전율 소재를 만들어서 두산에 납품을 하고 그래서 CCL을 만든 이후에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최종 고객사까지 도착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AI 시장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두산과 파미셀이어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지만 눌림목이 나올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
제약 바이오가 솔직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 3사,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은 기업이니까요. 항상 급등 이후에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알테오젠이요. 네.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주주총회 내달 개최한다는 소식이 또 오늘 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 상장 전후로 해서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이전 상장이 앞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총이 연말에 있을 걸로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내년 이제 1월 이후에 이제 이전 상장을 한다고 봤는데 일단 시장이 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큰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전 상장하게 되면 잠시 변동성이라든지 멈춤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자금이라면 그 시기를 조금 전에 빼시거나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알테온의 제약 뭐 이제 SC 제형 만드는 회사 중에는 가장 전 세계 선도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노피라든지 아니면은 GSK와 같은 기업들과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머크사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그리고 실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 뚫어서 올라가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오래 쳤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성장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신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까지 들어봤고요. 연말이 점점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법인세라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결국에는 은행이나 지주사가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은행이나 지주사가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수사가 네. 은행이라든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네. 신한 지주 같은 경우도 올해 저점 구간이 한 4만 원대 초반인데 지금 뭐 8만 원 가까이 올라온 상태니까요. 일단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룸이 안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각각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은행권, 금융권에서는 지금 주저환원율을 한 50%대까지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급격하게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편안하게 나는 뭐 시세 차익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그다음에 배당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성향에 맞춰서 금융주를 넣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좀 더 수익률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주도 섹터 내에서 저평가 종목을 넣는 게 훨씬 더 좀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은행과 다 뭐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나 증권주가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증권사는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돈을 그렇죠.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고 오늘 이제 미래에셋만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이게 영업이익이 오늘 조금 좋았죠. 어닝 쇼크가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영업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 펀드 관련돼서 일회성 비용이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상의 어떤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뉴스가 되니까 바로 또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미래에셋 증권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미래에셋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이것도 함께 묶어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 이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번 달과 그리고 12월 달 증시의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조금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달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문제는 그동안 강하게 베팅을 했었던 외국인들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고 일단 수익을 좀 확정짓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악재라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가 장이 이어지다가 한 번쯤 이렇게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에서 지수가 조금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우리가 못 샀던 종목들을 담아가는 전략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진짜 우리가 예상했던 주도주들이 실적을 잘 뽑아내고 있구나. 앞으로도 기대감이 높겠구나.
그리고 정책 기대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다시 한번 고점을 더 높이는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더 공격적인 베팅을 할지 말지를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연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도주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투자 판단 세우신 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가 AI 경쟁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25에서 2026년까지 1조 원 이상의 GPU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GPU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조 경쟁력에 네이버의 독보적인 AI 중심의 소프트웨어 혁신이 만날 때 대한민국의 산업의 AI 전환은 본격화될 것입니다. 네이버만의 풀스택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내년 1분기에는 네이버 쇼핑과 검색에 AI 기술이 본격 도입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에이전트 N과의 대화만으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위도를 파악해 원하는 콘텐츠 상품 서비스로 연결하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이전트 N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통합 에이전트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내년 초에 쇼핑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취향과 예산, 검색의 이력, 리뷰 데이터를 통합해 정말 지금 당신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을 제안하고 탐색에서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상반기에는 통합 검색에 AI 탭을 추가합니다.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해 콘텐츠와 상품, 서비스로 연결하고 검색을 정보를 얻는 일에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험으로 더욱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통합 에이전트 단계에 이르면 앞으로 사용자는 어떤 검색어를 입력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이전트 N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실행합니다. AI 서비스는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부터 일상의 경험 그리고 실행까지 하나의 일련된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네이버의 방향이 AI 시대의 사용자 경험의 표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두 분 모셨고요.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 좀 엇갈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좀 빨리 반등했다라는 점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상당히 좀 출렁거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뭐 아침에는 한때 뭐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4,100포인트를 넘게 또 됐었다가 또 10시 반에는 또 주가가 하락 반전을 하면서 4,000포인트를 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하루 진폭이 뭐 100포인트가 넘는 그런 이제 장세가 지금 나흘째 지금 연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수가 4,000포인트에 접어들면서 그만큼 급등에 따른 불안 심리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계속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지금 순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뭐 100포인트 전후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1,445원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주 한 주에만 외국인이 7조 원 이상의 지금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풍부한 고객 예탁금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번 주에만 지금 외국인 매도를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7조 1천억 이상의 지금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객 예탁금도 86조 8천억을 넘어서면서 뭐 역대 최고 수준의 지금 고객 예탁금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지수가 그동안 올라가는 동안 개인들이 특별히 이런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관련된 대형 지수 관련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뭐 증시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4,000포인트라는 심리적인 지지선은 어느 정도 지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지수 측면에서 보면 좀 견조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되면 뭐 기존의 이런 지수 상승을 중심이었던 대형 지수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변동성이 큰 하루였지만 점차적으로 안정되어가는 흐름 전망을 해주셨고요. 대형 주단의 분위기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시장이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매도할지 매수할지 상당히 좀 고민에 빠지신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제 이제 미국 AI 거품론이 이어지면서 뭐 마이클 버리 예전에 상당히 숏으로 수익을 많이 냈었던 그 투자자들과 엔비디아나 다른 쪽에 이제 숏 포지션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일단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어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ISM의 이제 10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그리고 ADP에서 발표하는 전미 고용 보고서가 일단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시장을 좀 부양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바뀌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 시장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나마 좀 견조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동학 개미들이라고 해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들어서만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7조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6조 3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이제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예탁금 자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채권 쪽에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증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그 환매 조건부 채권 쪽에서의 금액 자체가 한 92조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102조 정도, 10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일단 대기 자금도 결국엔 채권에서 이제 주식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금이 10조 이상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연기금이 주식에 대한 비중, 이제 해외 주식 포함을 해서 50% 정도 주식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담아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얼마만큼 좀 이어지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지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뭐 20%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33%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1000종목을 기준으로 보면 이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0종목을 기준으로 330종목, 33% 비중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다. 그런 점에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두 종목이 일단 뭐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을 챙기기보다는 분할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대응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되는 시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이 이끌어주고 있는 현 시장에서 어떤 대응이 좋을지,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지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0.7%대 오름세 보이다가 또 다시 0.4%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폭 컸는데 현재 이 음주가 구간에서도 변동폭이 나타나는 모습, 코스닥도 0.4% 내림세로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물량이 좀 빠져나가면서 1,3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물량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6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최근에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만큼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이를 좀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조금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상승 시도를 지속했지만 결국에는 0.8%가량 하락으로 돌아선 채 종가를 체결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을 만회해주기 위해서 힘내주는 모습입니다. 2.7%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해서 가격 인상 50%가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다시 한번 기술력 입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산이 6%가량 상승하면서 다시 힘내주는 모습이었고 방산 그 가운데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 오라클과의 오늘 계약 소식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좀 들려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LG 엔솔이 1.4%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HD현대 그리고 LS일렉트릭까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현대모비스가 2%가량 상승, 현대차와 기아도 일제의 오름세로 마감하면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그래도 견조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금융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아무래도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모멘텀을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인터넷 대표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5% 이상 상승했는데요. 역시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3.4%가량 상승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HLB가 7%가량 빠졌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했고 ABL 바이오는 0.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좀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고요.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가량 빠지면서 오늘은 로봇주들이 연일 좀 힘받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원익 IPS 6%, 테크윙도 4%가량의 오름세, 리노공업도 3%가량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ISC 역시나 8%가량의 강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거래 시세가 좋았던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가량 빠지면서 하루 걸로 하루 사이 변동성이 확인되고 있고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장중 출렁임이 컸었던 목요일장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대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전일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면서 4,026.4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4%대 약세, 흐름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0.4% 내린 898.17포인트로 900선 내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0.5%대 상승세 역시나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보시면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크게 출렁이는 모습 보이면서 오전 장중에 3,985포인트까지 접전 내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장중에 1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4,000선 지켜주면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결국에 하락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상승하려는 움직임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에 89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898포인트 선에서 올라오며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흐름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덜어냈네요. 1조 6천억 원 이상 7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집계가 됐고요. 기관은 개인과 함께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각각 8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 역시나 물량을 덜어내면서 1,300억 원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됐고요. 기관이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이 1,300억 원 이상의 사자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살펴봤고요.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의 금융주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4대 금융주 대표적으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 하나금융지주가 외국인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도 LG그룹주 눈에 띕니다.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까지 2, 3, 4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배터리 기업이 순수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SK의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집중되면서 7% 가까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눈에 띄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파마리서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ISC와 리노공업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자리하고 있고요. YG엔터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금융지주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주의 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면서 7%대 상승 마감하며 93,000원 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볼까요? 반도체 투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고요. KB금융 역시나 금융주 안에서 기관의 선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집중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PSK 같은 종목들 코스닥단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D&D 파마텍도 오늘 주가 약세긴 했지만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단에서는 한중 NCS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익 IPS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반도체주 안에서 원익 IPS에 대한 전망 계속해서 좋게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200% 가까운 상승세를 올해 안에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73,00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고요. 6% 이상 오른 71,700원에서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종목들 흐름 점검해봤고요. 우리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체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4,000선 수성전에 나서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이 4,000포인트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해주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었는데요. 개장 직후에 4,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성 가져가다가 다시금 4,000포인트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탈을 했다가 장 막판에는 결국에는 4,000선 회복해주면서 4,026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흔들림이 나타났던 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출회됐기 때문이고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나왔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는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 쪽을 보게 된다면 기관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좀 이끌고 가는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였고요. 연기금은 매도를 선택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오늘도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잘 가려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HBM4에 대한 공급가를 50% 인상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미리 선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가격이 더 상승하는 그러한 지금 시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HBM과 D램뿐만 아니라 랜드까지 내년께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반도체에서는 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와 금융주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대한 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막판까지 뜨거웠던 지주사와 금융입니다. 특히나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중점적으로 다룰게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겨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스피 5천 특위의 위원장인 오기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자사주를 개혁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이 겹치면서 오늘도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들은 뜨거웠는데요. 과연 이번 주 내내 금융주와 지주사를 바라봐도 될지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오늘이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시장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오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장이 펼쳐질 텐데 어떤 흐름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 뭐 내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동안 그 대형 지수들을 못 샀었던 개인들이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한다는 차원에서 매매 공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부분이 꺾였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강세장 내에서의 조정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시장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개인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4,000포인트를 지키는 선에서 아마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3분기 이제 실적들의 발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하는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관심사항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아니면 그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내의 대표 기업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으로 또 백투 베이직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는 시장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2000선을 유지를 했었을 때 이 20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6년이 필요했었습니다. 2011년부터 16년간 박스권을 보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3000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에서 한 3000선까지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21년에서 25년 약 5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3000선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4000선을 역시나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단기간에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뭐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선을 얼마만큼 잘 유지를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게 좀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업종,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들보다는 이제 많이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류주들 그리고 OLED 가전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일단 키 맞추기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소부장단으로 종목들이 이제 변화가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에 더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 차별화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역시나
다음 주 3분기 실적까지 연계가 돼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대처를 해볼지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고 이 키 맞추기 장세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잘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눈길 돌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관심 있게 여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HBM, D램으로는 뭐 시장 점유율 1위. 뭐 전체 HBM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다른 기업의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HBM4 D램에 대해서 엔비디아와의 이제 가격 협상이 끝마쳐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3 이 D램에 비해서 50% 정도 가격이 인상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HBM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경쟁 회사인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HBM4 D램에 대해서 콜 테스트를 이 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SK 하이닉스의 HBM4 D램에서의 독주 체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가격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레거시 제품군들에 대한 수익성도 상당 부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라고 얘기가 될 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한 60% 증가한 한 70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마이크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PER도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PER이 7.7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5.8배. 그러니까 3위 업체가 1등 업체보다 지금 PER이 2배 정도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서로의 그 간격 줄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 증권사들의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들을 죄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 가격을 보면 65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증권 같은 경우는 좀 높게 100만 원, 그다음에 교보증권은 9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할 만큼 좋은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주가가 급등을 해서 뭐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을 받지만 조정이 뭐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65만 원대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6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거쳐서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역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최고 세율 완화, 35%에서 25%로 줄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배당을 많이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화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동사는 이제 주주 환원율 자체가 40% 이상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결국엔 이 은행증권 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있어서의 주도주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연말에는 배당주들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많이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PBR 1배 미만, 그리고 PER도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에서 한 7만 9천 원 정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8만 7천 원 정도 이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의 투자 심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한지주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뭐 망망대해인 태평양에서도 이제 폭풍이 바람이 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 증권 시장 내에서도 아무리 좋을 때다라고 해도 네. 이제 변동성은 가질 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요? 저는 동학개미여 돌아오라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이제는 관심 더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